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코딩을 배우기 전에 간단한 이론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한 1장, 2장 정도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간단한 내용들, 개념적인 것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본 수업은 라이브 코딩 위주로 실습을 하는 위주로 진행이 되겠지만 어, 그래도 기본 개념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좀 내용이 좀 노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즘 말로. 그래서 좀 중요한 것들 말고는 좀 지루한 강의를 좀 제끼고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평가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실기로 할 거기 때문에 뭐 외워서 시험을 적는다든지 이런 걸 위해서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즉 코딩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몰라도 라이브 코딩을 따라 하시면서 감각을 익히시면 되겠지만 어, 그렇더라도 어, 최소한 알아야 되는 기본 상식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가 보도록 하면요. 프로그램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뭔지 다 아시죠? 이렇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앱이 프로그램이고 영어로 하면 애플리케이션. 요즘 줄임말로 써서 그거의 약자가 앱인 거죠. 이렇게 알겠죠? 여러분들이 다양한 것들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뭐 일상생활의 프로그램이란 거는 너무 상식적으로 많이 하니까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언어 중에 하나인 C 언어를 우리가 학습을 합니다.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겁나 많이 있고요. 요즘은 좀 대세가 되는 것들이 자바, 그리고 파이썬, 뭐 들어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C샵, 그리고 코틀린, 뭐 그리고 웹을 할 때 자바스크립트, JSP, 뭐 이런 기타 등등들이 있더라. 뭐 이 정도.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들이 개발을 할 때 쓰는 게 뭐 C 언어로 개발했다, 자바 언어로 개발했다, 뭐 이런 느낌이 되겠죠.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최초의 언어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배운 어, 최초의 프로그래머들은 뭐 이런 분들이다. 뭐 그림 한번. 그리고 자 요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여자분도 프로그램을 잘 짜요. 이렇게 그녀 이름을 따서 아다, 에이다, 맞죠? 이렇게 에이다라고 했죠. 요즘 뭐 비트코인 이름도 에이다 뭐 이런 건데 여기랑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넘어가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돼 있다는 건 너무 잘 아시죠? 이건 따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또 따로 찾아보셔서 아시면 될 거. CPU, 메모리, 뭐 보조 기억 장치, 하드 디스크 말하는 거고, 입력 장치, 키보드, 마우스, 출력 장치는 모니터.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일상생활 쓰는 것들. 넘어가겠습니다. 지루하잖아요, 그죠? 기계어. 이제부터 조금 알아야 될 용도로는 기계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림으로 보시면 아실 거야. 야, 이거 봐봐. 기계어로 된 거. 기계어. 아, 되게 어렵죠. 기계어. 컴퓨터가 좋아하는 거. 컴퓨터가. 그래서 마치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영어를 못한 저처럼 영어를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가 있고 한국어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번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은 영어를 쓰는 것처럼 한국인들은 한국어를 쓰겠죠. 그렇게 되면 자 이거를 컴퓨터로 바꾸고 이거를 휴먼으로 바꿔봐. 사람. 그러면 우리가 쓰는 어랑 컴퓨터 언어 사이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기계어는 컴퓨터가 쓰는 거, 사람은 사람은 고급 언어라는 걸 써야 돼요. 우리는 지금 배우는 것들이 사람이 그래도 쉽게 하는 거. 이거보다는 쉬워 보이잖아. 이제 앞으로 배울 인트베인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 정도. 그래서 이걸 통역하는 거를 컴파일러 정도라고 한다. 그렇죠? 컴파일러 개념. 컴파일 단어만 체크해 놓고. 어셈블리어는 기계어라는 거는 0101로 되어 있는데 왜 0101인지는 전체 한번 생각해 보고요. 0101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기계어를 진짜 좀 더 잘 기계어가 너무 0101이 너무 어려우니까 요거를 좀 더 기호화 시켜서 이것도 겁나 어려운 거죠. 컴퓨터에 가까운 거니까. 뭐 이런 명령어를 막 써가면서 막 예전에 고수분들이 하셨던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어셈블리어를 배우고 이러진 않는데 자 그러면 차이를 한번 보면 자,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라는 게 있어요.
자, 고급 언어 보면 이렇게 수준이 좋아서 고급이고 저급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 고급은 휴먼에 가까운 거고 저급은 컴퓨터에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컴퓨터에 가까운 언어로 하면은 되게 어렵겠지. 우리는 컴퓨터의 언어 0101 이게 되게 힘들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진수라는 개념을 뒤에 나오겠지만 야 사람은 10진수를 쓰잖아. 사가 7개 달라고 하지. 사가를 11 공개 주세요 라고 안 하잖아. 11 공개가 어떻게 되면 뭐 4, 2 되니까 6개지. 그죠? 아니 111로 하면 7개지. 그죠? 그러면 야 사람은 사가 7개 주세요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한테 가서 사가 111개 주세요. 그럼 약간 미친놈이 아닌가? 이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111이 하면 111개처럼 보이잖아. 그쵸? 근데 이진수를 했을 때는 111이 되는 거. 어쨌든 고급 언어는 사람에 가까운 거다. 저급 언어는 컴퓨터에 가까운 거다. 이 정도 말고 넘어가셔야 돼요. 뭐 자세하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알면 좀 지루하니까 적당히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컴파일러는 우리의 C 언어를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언어 기계어로 바꿔주는 도구다 정도. 그런 거 됐죠? 어셈블리는 생략. 데니스 리치라는 분께서 만드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아닌가? 데니스 리치? 72년생이 아니라 72년에 만들었다는 겁니다. 맞죠? 50년 전에. 그래서 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ANSIC라는 말에 ANSI는 표준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이번 단어 정도 교양으로 알아두시면 ANSI라는 말이 나오면 뭐다? 그냥 표준이구나 뭐 이런 거. 그래서 표준 쭉 이렇게. 그러니까 C 언어에도 막 버전이 겁나 많으니까 야 C 언어도 이제 막 바꿔. 예를 들어서 MS에서 C를 만들어. 우리는 요걸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C로 할 건데 원래 오리지널 C에서 근본을 지키면서 좀 더 추가 확장해서 좋게 만든 확장팩. 게임으로 치면 확장팩 같은 느낌으로 간다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C 언어를 업그레이드한 좀 더 좋은 겁니다. 예전에는 이게 좋니 네가 좋니 한 20년 전에 제가 C 언어 활발하게 배우고 있을 때 20년도 훨씬 더 됐겠다. 그쵸? 그때는 누가 좋니 막 싸웠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 언어는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거를 포함하는 게 C++입니다. C 언어보다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 업그레이드 된 거. 그래서 요즘은 C++ 쓰죠. 그럼 우리가 왜 안 배웁니까? 어렵잖아. 그렇죠? 우리는 기초 C를 하고 다음 코스가 요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설의 책. 이 책은 정관사 더가 붙어 있잖아요. C 프로그래밍이지. 요거는 이제 요즘은 그 팬심으로 책 사들이고 할 때 개발자들은 이런 책을 또 경력 개발자들 한 개씩 보유하고 있죠. 저도 한 권 들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다. 뭐 영어 원서로 돼 있는데 뭐 굳이 뭐 내용은 아주 기초적인 거고 요즘 또 옛날 책이잖아. 그렇죠? 그냥 이거는 약간 고전처럼 그런 거다라고 마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블이라는 성경책 뭐 이렇게 적어놨잖아. 그 정도. 그다음에 우리의 특징은 절차지향 언어다. 절차지향 언어라는 거는 좀 대치되면 요즘 많이 쓰는 거는 객체지향. 이제 객체지향에서 요즘은 또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다음 업그레이드 돼서 객체지향에서는 또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객체지향 자바, 파이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시고 객체지향에서 뒤에는 뭐 함수, 프로토콜 지향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는 요 단계부터는 뭐 좀 용어를 만들기가 프로토콜 지향 뭐부터 해가지고 뭐 되게 많긴 해요. 뭐 그런데 요까지는 우리가 좀 추상적이니까 알고 요까지는 좀 그냥 차치해 놓고 우리가 하는 게 C 언어는 절차 지향이다. 뭐 그 정도 절차 지향. 객체 지향은 자바나 파이썬 같은 업그레이드 언어인데 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절차 지향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죠? 뭐 순서적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순서적으로. 객체는 객체 위주로. 객체 지향은 또 겁나 어려워서 뭐 객체 같은 것들이 있더라 정도. 그렇죠? 간결하고 효율적이다. 이식성이 좋다. 이건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자, C 언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
C 언어는 요즘 사실 좀 많이 어려운 전공자들 위주로 많이 배우는데 요즘은 또 고급이라는 게 말했잖아. 좋은 게 아니라 사람에 아주 가까운 C 언어도 사람에 가깝다면서요. C 언어도 사람에 가까운데 더 사람에 가까운 알기 쉬운 언어로 파이썬 이런 것들이 대세가 돼요. 근데 C 언어는 그러면 어디 있습니까? C 언어는 영향력과 파워가 어느 정도냐면 아주 셉니다. C 언어는. 예를 들어서 C 언어가 뭐 하는 겁니까? 이런 파이썬 자체를 만드는 게 그냥 C 언어고, 파이썬이라면 또 모르겠지. 어, 윈도우를 만드는 거 있죠? 윈도우.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애플, 아이폰 이런 거 있죠? 아이폰에는 자기네들의 언어들이 되게 많은데 근본적으로 이 아이폰 자체의 운영체제를 만든 OS, 그러니까 윈도우 10이라든지 OS 자체를 만드는 근본적인 겁나 어려운 툴이긴 해요. 이렇게 프로그램 언어가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자 우리는 10진수를 쓰지만 컴퓨터는 이진수를 쓴다. 왜? 야, 컴퓨터는 왜 이진수를 쓰냐면 생각해 볼까? 컴퓨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세계 1, 2등을 달리는 반도체죠. 반도체는 뭘까요? 반도체. 도체라는 거는 전기가 통하는 거잖아. 부도체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잖아. 그럼 반도체는 전기가 반만 통한다? 절반? 유효 절반? 아니지. 전기를 통하게 했다 말았다 하겠다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걸 겁나게 1초 동안 수십억을 갖다가 왔다 갔다 1초를 할 수 있거든. 전기 통했다 말았다. 전기 통했다라는 걸 신호로 하고 1과 0으로 지가 뭔가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졸라 단순 무식한데 1과 0을 초당 몇십억 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엄청나게 빨리 하는 거지. 우리가 1억 번을 1010을 말할 수는 없잖아. 사람의 뇌에서는. 근데 얘는 1초 만에 엄청나게 빠른데 단순 무식하게 겁나가는 거. 그래서 이 10을 표시하는 숫자로 이진수를 쓰는 거고. 그렇죠? 사람은 그거보다 좀 창의적이니까 이진수를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1에서부터 10까지. 우리 뭐 10개까지는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10개. 그죠? 그리고 이진수와 십진수의 결정적인 차이는 한 글자로 나타낼 수 있는 최대 표현 개수를 말하는 거야. 뭐냐면 한 글자로 이진수는 0과 1 두 가지밖에 안 되죠. 우리는 10개를 나타낼 수 있다. 한 글자로. 만약에 이렇게 되면 두 글자죠. 두 글자. 십진수 두 글자란 거고. 근데 이 한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0, 1, 2, 3, 4, 5, 6, 7, 8, 9 10개가 들어갈 수 있더라. 그러면 우수한 게 십진수가 좀 더 우수해 보이죠. 왜냐면 한 글자로 10개까지 할 수 있고 얘는 한 글자로 2개밖에 안 되는데. 그죠? 사람이 좀 더 우수하다는 관점이 보이긴 하죠. 하지만 왜 그러면 컴퓨터 이진수야? 말했잖아. 반도체에서 야, 반도체는 1, 0밖에 없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진수를 좋아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죠? 사람은 근데 이진수 쓰면 혹시 힘들 거 아니야. 4가 7개 달라는데 예를 들었잖아. 4가 111개 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7개.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휴먼이기 때문에 계속 7개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표현해서 말하기는 힘들잖아. 그죠? 약간 얘 좀 정신 이상한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7개. 그래서 사람이 좀 우수합니다. 뭐 관점의 차이. 그래서 뭐 이진수를 바꾸는 방법 있는데 이런 건 굳이 지금 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야, 비트. 이거 용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바이너리 디짓. 자, 이거 뭐냐면 바이너리는 이진수란 뜻이고 디짓은 디지털이란 뜻이죠. 디지털은 막 이런 느낌이야. 아날로그는 이런 느낌. 바이너리는 말 그대로 이진. 바이란 뜻이 바이랭규얼지. 바이랭규 하면 언어를 두 개 쓰는 사람 능력자들이잖아. 이렇게. 알겠죠? 자, 그리고 비트는 뭐냐면 이제 용어인데 그러니까 비트라는 거는 밑에 예를 이런 거 이렇게. 이 한 글자를 비트라고 0과 1로 나타낼 수 있는 글자. 근데 비트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뭐가 한 글자로 2개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트로 가니까 이걸 8개를 한 개 묶어 가지고 야, 우리 8개 묶어서 하나의 바이트로 하자.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또 이진수로 나타내보면 경우의 수가 2, 0 아니면 1이니까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거를 숫자로 나타내면 2의 8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이거 다 곱하면 이렇게 그죠? 그래서 2의 8승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8비트라고 표현하는 거지. 그리고 8비트 8개를 하나 묶어서 약속을 정했습니다. 뭐라 부르기로? 1바이트라 부르기로. 그죠? 그럼 8비트는 뭐다? 1바이트다. 그러니까 8개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 1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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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바이트죠? 비트로 하면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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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죠? 뭐 수학적으로 좀 나타내 보면 좀 산수인데 별거 없어요. 이게 2의 8승, 2의 8승, 2의 8승, 2의 8승이잖아. 그럼 다 묶으면 몇 개? 이거는 2의 32승. 48, 30이잖아. 그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32비트. 우리 32비트라는 말도 많이 들어봤잖아. 그쵸? 그럼 이게 4개니까 8개면 어떻게 될까? 8개. 이게 총 8개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2의 8승 8개, 88, 64, 64비트가 되겠죠. 이 정도. 사실은 잘 모르셔도 프로그래머한테 크게 지장은 없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기본 소양으로 좀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그죠? 자, 비트, 기가, 테라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저장 용량. 요건 또 살아가면서 또 알만한 거. 자, 1024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1024는 어떻게 되냐면 2의 8승이라고 하면 우리가 안 와닿죠. 그러니까 2를 8번 곱니다. 이거를 우리가 좋아하는 10진수로 바꾸면 2를 8번 빨리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해보면 25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 2의 2승을 또 곱해. 그럼 인마는 2의 2승 곱하기 2의 8승 2의 10승이지. 그러면 여기도 2의 2승을 양변에 곱해. 또 계산을 위해서. 그러면 이게 2의 10승이야. 2의 10승은 얼마다? 256 곱하기 2의 2승. 요거는 4잖아. 4 곱하기 2, 6, 1024가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1024라는 숫자를 겁나 많이 보는데 1024라는 숫자는 뭐냐면 2의 10승인 거죠. 이렇게 2의 10승. 2의 10승이 뭡니까? 얘네들이 또 규칙을 하나 정했어. 그러니까 2의 8승을 8비트라고 하고 8비트를 1바이트라고 한 것처럼 8비트 같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위를 셀 때 야 1비트 죠? 좋아. 8비트 좋아. 1비트는 너무 작잖아. 어쨌든 8비트는 같은 말이 1바이트 좋잖아.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이게 넘어가니까 크기가 있으니까 1024 바이트. 1024 바이트. 야, 좋아. 1024 바이트. 이거를 1024 바이트를 좀 줄임말 이게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1024 바이트 같은 말을 1K 바이트. 우리가 아는 킬로바이트. 그렇죠? 그래서 대충 계산하면 사람이 계산하면 1000m가 몇 킬로? 1km죠. 이렇잖아. 1000m는 1km잖아. 이 정도는 아시잖아.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K는 대충 한 1000. 근데 1000을 좀 고급지게 표현해 보면 1000. 고급질 게 뭐 있습니까? 1000. 고급지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10의 3승. 그죠? 10의 3승만큼 보통 우리 도량형 기준에서는 10의 3승만큼 커져요. 이렇게 보통. 킬로그램 해도 1000g이 1kg이잖아. 그쵸? 그쵸? 맞잖아. 그리고 1000kg이 1톤이라고 하잖아. 어떻게? 그러니까 어떤 단위가 사람은 10진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10의 3승 단위로 커지는 것처럼 컴퓨터는 어떻게 2의 10승으로 하는 거를 일단 얘는 2진수를 써야 돼. 근데 사람이 이제 2의 10승계씩 하자. 그래서 비슷하잖아. 우리가 계산할 때.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한 거야. 그럼 1000이랑 약간 비슷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충 K 하면 1000으로 하면 대충 맞아요. 대략. 우리가 뭐 컴퓨터는 정확히 하겠지만 인간의 감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요 크기가 1024. 있죠? 그러면 1024 킬로바이트야. 또 1000이 곱해진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메가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메가, 기가, 테라 이런 거는 많이 들잖아. 그렇죠?
아니 뭐 그렇게 뭐 여러분들한테 내가 정확한 정보를 가르쳐 드리고 있지만 아니 뭐 이렇게 좀 유연하게 합시다. 대충 1000을 곱하면 맞아요. 근데 또 진짜 정확하게 하면 1024를 곱해야 맞다. 그렇죠? 좀 더 고급지게 표현하면 2의 10승으로 하는 게 맞다. 근데 대충 하면은 야 10의 3승하고 대충 대응 맞네. 이거 정확하진 않아요. 오차 안 하잖아. 그렇죠? 2의 10승만큼 커진다. 2의 10승은 뭐다? 1024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컴퓨터 해상도 이런 거 보면 모니터 1080, 1024 뭐 이런 막 단위들이 막 한 번씩 나와요. 이렇게. 이 정도. 자, 그 다음에 논리값이라는 건 있는데 이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true, false, 참과 거짓, 명제 뭐 수학 시간에 나오는 건데 뭐 그러니까 한 비트로 표현을 하는데 0과 1로 한다. 근데 나중에 이거는 비트는 잘 안 다뤄요. 우리는. 비트는 잘 안 다루고 8비트로 해서 1바이트 단위로 다뤄. 야, 비트는 너무 작잖아. 이거 옛날에는 진짜 비트가 중요했는데 요즘은 워낙 시대가 발전해 갖고 1바이트로 하면 야, 이 뭐지? 무슨 파일이 없나 이런 생각. 여러분 심지어 글자 몇 글자만서도 128K 바이트 뭐 이렇게 나오잖아. 킬로바이트. 이거 엄청 큰 거죠. 이거에 비하면. 그래서 비트는 좀 덜 다뤄요. 옛날에 아껴 쓰려고 했는데 요즘은 좀 잘 살기 때문에 컴퓨터도 우리는 테라바이트, 기가바이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논리값이 있다라는 정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할 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산. 아스키 코드는 글자를 나타내기 위한 코드인데 이것도 설명을 하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뭐냐면 아스키 코드라는 거는 야 이것도 좀 중요하긴 한데 나중에 이제 문자 나올 때 다시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컴퓨터는 아니다. 이거는 연산자 말고 변수형 할 때 따로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컴퓨터는 0과 1밖에 못 쓴다고 했잖아요. 찐따도 아니고 똑똑해요. 우리보다 더 빠르고 근데 얘는 0과 1밖에 표현을 못해요. 그 대신 우리는 예를 들어서 0과 1밖에 안 되니까 이진수를 쓴단 말이야. 그죠? 컴퓨터는. 그럼 우리는 10진수를 써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2546개 이런 숫자를 이진수로 바꾼다. 가능하겠죠. 그냥 대충 뭐 방법이 있겠죠. 이진수와 십진수로 바꾸는 방법. 뭐 그거까지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렇게인데 그리고 또 뭐 이런 숫자들을 바꾸는 건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 안녕?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글자. 야, 안녕이란 글자를 이진수로 한번 바꿔볼래? 야, 이거 답 없지. 야, 10진수를 바꾸는 거는 가능했어. 예를 들어서 2546이라는 뭐 10진수를 이진수로 바꾼다. 이거는 가능해요. 뭐 증명까지는 안 할게요. 가능해. 이진수 10진수로 와리가리 하는 거는. 그런데 안녕이라니 두 글자를 이진수로 바꾼다. 야, 답이 없는데. 그쵸? 야, 답이 없는데. 자, 좋다. 그러면 좀 쉬운 걸로. A라는 글자 A라는 글자를 이진수로 바꾼다. 어떻게 바꿔? 자,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면 누군가 아스키 코드 표라는 걸 만들었어요. 딱 지워. 그래서 아스키 코드 표라는 걸 지웠는데 예를 들어서 A, B, C, D, E라는 글자를 표현하고 싶어. 거기에 옆에다가 숫자를 썼어요. 여기 10, 우리는 사람이니까 10진수를 좋아하겠죠? 야, 97, 98, 99.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뭐 간단한 걸 한번 해볼게요. 뭐 해보지? A 좀 간단한 단어 없나? 고양이 C A T T T T.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99 99 그죠? 그다음에 A니까 97 97 됐죠? 여기. 그리고 요거는 116. 이건 10진수예요, 10진수. 그럼 사람 이렇게 하면 CAT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숫자를 뭐라고 하냐면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10진수로. 근데 10진수는 2진수로, 2진수는 16진수로 이렇게 뭐 숫자끼리는 바꿀 수 있겠죠?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잖아. 나는 이 캐시라는 단어를 말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이런 표를 하나 암호표처럼 만들어 놨어요. 아스키 코드라고. 아메리칸 스탠다드 뭐 이런 뜻이에요. 표가. 그쪽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이 코드 99, 97, 116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어떻게? CAT라는 캐를 한다. 그러면 여기가 아스키 코드가 되는 거지.
그리고 그 옆에 16진수는 왜 또 16진수입니까? 이진수가 아니라. 이진수 겁나 길잖아. 그렇죠? 이진수는 0, 10, 110, 10 뭐 이런 식으로 막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트를 엄청 기니까 왜 16진수입니까? 16은 2의 4승이죠. 2의 4승. 이진수의 친척이기 때문에 16진수를 쓰는 거예요. 이진수의 친척. 그럼 친척 아닌 건 뭡니까? 10진수는 이진수랑 좀 안 친해요. 이렇게. 변환을 시키려면 좀 빡세. 왜냐면 2의 4승, 2의 1승인 거랑 2의 4승은 친척 같잖아. 10진수는 뭐 2의 걸로 표현 안 되지. 그래서 이거 좀 힘들어요. 사람은 10진수를 쓰고 컴퓨터는 2진수를 쓰고. 근데 8진수 2의 3승, 16진수 2의 4승 이런 거는 컴퓨터 라인이기 때문에 지네들끼리는 같은 식구. 약간 저끼리 같은 서양의 버거 형들의 가족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뭐 특정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랑 좀 다르다고. 우리는 한민족, 십진수, 그죠? 이런 느낌처럼 사람이니까 컴퓨터 계열, 사람 계열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컴퓨터 사고력을 배운다. 뭐 스크래치 같은 걸로 하는 건데 뭐 그런 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한다. 이거는 전공에서도 많이 하는 건데 우리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들을 코딩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자, 소프트웨어 공학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알고리즘도 뭐 저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한다는데 뭐 이것도 설계이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이런 거를 의사 코드라고 한다 정도. 옛날 언어 스킵, 파스칼, C++, 자바의 C++의 스트롭스롭 교수님이시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넘어가. 뭐 자바와 코틀린 요즘 핫하게 제일 대세가 있는 프로그램 정도다. 그렇죠? 이 정도 하고 이번 수업은 마무리하고요. 다음 거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지겨우셨을 텐데 그래도 편안하게 들으시고 이거 코딩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시간이 좀 길었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더 짧게 실습할 땐 좀 길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